어머님이 말했잖아요. 진우가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남의 집 잔치에 오면 안 되죠. 진우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한갑 한복을 입은 박춘자가 잠긴 방문 앞에서 바락하듯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지은 레지던트가 들어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원장님, 점심같이 드실래요? 문 열어. 진우가 웃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너머로 두 사람이 원장실을 나갑니다. 차갑기만 했다. 복도를 함께 걷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따뜻한 대화가 오갑니다. 안경테를 화면이 살짝 천천히 밝아집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오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출가 외인이라면서요? 진우야, 밥 먹자. 예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연 속 내용 도대체 며느리는 생각하시나요? 왜 시어머니의 환갑날 의견을 남겨버린 걸까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주 전 이른 아침이었다. 심서윤은 친정 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앞두고 옷장 앞에 서 있었다. 오늘만큼은 예쁘게 입고 가고 싶었다. 친정 어머니가 손꼽아 기다리시던 날이었으니까. 엄마, 진짜 보고 싶다. 서윤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몸에 대보았다. 얼마 전 백화점에서 산 옷이었다. 칠순 잔치를 위해 몇 달을 아껴서 장만한 옷이었다. 그때였다. 쾅!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야, 이 가시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춘자였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화가 잔뜩 나 있는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님. 출가 외인이 어딜 간다고 아침부터 꾸미고 난리야? 춘자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질 만큼 컸다. 어머님, 오늘 저희 어머니 칠순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서윤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춘자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다. 네 어머니? 그게 지금 중요해? 오늘 내가 경로당 회장님들 집에 가야 한다고. 어머님, 그건 언제든 가실 수 있잖아요. 오늘은 제 어머니. 닥쳐. 춘자는 서윤의 손에서 원피스를 낚아챘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게 뭐야? 이런 비싼 옷을 혼자 사 입으려고? 원피스의 소매 부분이 찢겨나갔다. 서윤은 그저 멍하니 춘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네 돈?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이 집에서 얻어먹고 얻어쓰는 주제에. 춘자는 원피스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서윤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다. 어머님 아파요. 닥치고 부엌 가. 오늘 내가 회장님 댁에 가져갈 음식 만들어야 한다고. 서윤은 질질 끌려가듯 부엌으로 향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울면 더 혼날 게 뻔했으니까. 부엌 문턱에서 남편 강식과 마주쳤다. 여보, 오늘 우리 엄마. 서윤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강식은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잖아. 그냥 오늘은 참아. 뭐? 친정은? 다음에 가면 되지. 강식은 그 말을 남기고 거실로 가버렸다. 서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다음에? 칠순이 다음에가 있나?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엌에서 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와, 빨리 안 와?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여야 한다고. 서윤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앞치마를 두르며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친정 어머니는 지금쯤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엄마, 미안해.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팔을 썰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춘자는 서윤을 부엌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잡채를 볶았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춘자는 음식을 싸들고 집을 나갔다. 그새 집 엉망으로 만들어놨네. 청소하고 저녁 준비해놔. 현관문이 닫혔다. 서윤은 그제야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핸드폰을 꺼냈다.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20통도 넘었다. 서윤아, 언제 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왜 안 와? 서윤아, 엄마 걱정된다. 괜찮은 거니? 마지막 문자는 오전 11시에 온 것이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무리하지 마라. 건강해야 한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였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엄마, 나야. 그래, 서윤아. 못 온다며? 괜찮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서윤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다니까. 엄마 혼자 국밥 먹으면 되지 뭐. 혼자 국밥.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찢었다. 칠순 잔치에 딸 하나 없이 혼자 국밥을 먹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엄마, 정말 미안해. 서윤은 소파에 웅크린 채 한참을 울었다. 저녁이 되자 시누이들이 왔다. 큰 시누이 명희와 작은 시누이 진이었다. 두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섰다. 옳게 있어요? 엄마는 어디 가셨어? 서윤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거실로 나갔다. 어머님은 경로당 회장님 댁에 가셨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옳게, 우리 배고픈데 뭐 좀 차려줘. 명희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진이도 옆에 앉았다. 밥은 아직? 아이고, 그럼 있는 거라도 내와. 과일이든 뭐든. 서윤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접시에 담았다. 시누이들 앞에 내려놓자 명희가 포도를 집어먹으며 말했다. 올케는 진짜 좋겠다. 예, 친정이 없으니까 편하잖아. 우리는 친정 엄마 생신이다 뭐다 해서 정신없는데. 진이도 거들었다. 맞아. 시집만 신경 쓰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친정이 없어서. 좋다고? 오늘 친정 어머니의 칠순을 놓친 서윤에게 그 말은 칼날이었다. 그건 좀. 왜? 사실이잖아. 옳게 친정은 시골이고 가난하니까 신경 쓸 일도 없고. 명희는 태연하게 말했다. 진이는 웃으며 귤을 까먹고 있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았다. 부엌에 일이 있어서. 서윤은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밤이 되어 춘자가 돌아왔다. 아이고, 우리 딸들 왔네. 춘자는 명희와 진이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엄마, 우리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 서윤아, 밥 차려. 서윤은 부엌에서 상을 차려 거실로 날랐다. 춘자와 시누이들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엄마, 이거 맛있다. 그치? 올케가 잘하긴 하지. 춘자는 흐뭇하게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시누이들이 돌아간 후였다. 서윤은 설거지를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다. 이게 나야?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춘자의 목소리였다. 서윤은 조용히 침실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춘자가 옷장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서윤의 패물함이었다. 시댁에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준 금반지,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그 패물함. 이거면 되겠지.
춘자는 금목걸이를 꺼내 손에 들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금목걸이를 넣었다.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다음 날 서윤은 일부러 외출하는 척했다. 하지만 집 근처에서 숨어 지켜봤다. 1시간쯤 지났을까? 명희와 진이가 집으로 왔다. 춘자는 두 딸을 반갑게 맞이했다. 서윤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발을 벗지 않고 복도로 들어서서 거실 쪽을 살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명희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다. 그냥 네가 갖고 있어. 아끼는 금목걸이인데. 엄마 고마워요. 진이도 봉투를 받았다. 언니, 나도 금반지 받았어. 서윤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죽였다. 내 폐물을 저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 봤자 달라질 건 없었다. 서윤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서윤은 거울 앞에 앉았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며 눈빛이 변했다. 똑같이, 아니 더 처참하게 돌려주겠어.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다음 날 서윤은 대학 선배를 만났다.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선배 김태호는 서윤을 맞으며 미소 지었다. 서윤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선배, 부탁이 있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시댁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증여 문제도요. 시댁 재산? 왜? 제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윤의 눈빛은 확고했다. 김태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지? 네, 괜찮아요. 서윤은 사무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달라져 있었다. 춘자가 부엌 일을 시켜도 시누이들이 조롱해도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순종했다. 서윤아, 이거 해. 네, 어머님. 옳게 물 좀 가져다 줘. 네, 언니. 춘자는 서윤의 변화가 신기했다.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네. 강식도 흐뭇해했다. 역시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며느리 교육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니까요. 춘자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서윤이 밤마다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다는 것을. 출가회의는 남의 집에 오지 마라 마이너스 박춘자. 칠순 당일 아침. 친정이 없어서 좋겠다 마이너스 이명희. 저녁 식사 때. 며느리 교육은 확실하게 마이너스 이강식. 거실에서. 서윤은 하나하나 기록했다. 날짜, 시간, 말한 사람, 정확한 문장까지. 기억할게요. 전부 다. 일주일이 지났다. 춘자의 환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춘자가 말했다. 환갑 잔치는 조촐하게 할 거야. 집에서 가족들끼리. 엄마, 그래도 친구분들은 부르셔야죠. 명희가 말했다. 친구들은 따로 모임 가질 거야. 환갑은 가족들끼리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서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왜? 제가 완벽한 잔치를 준비할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우아했다. 춘자는 눈을 반짝였다. 오,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네, 어머님. 평생 기억에 남을 환갑 잔치로 만들어 드릴게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식이 기뻐하며 말했다. 역시 우리 와이프야. 엄마, 서윤이가 이렇게 정성 들이겠다는데 기대하셔도 돼요. 춘자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며느리 믿는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준비 시작할게요. 서윤은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김태호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배, 자료 나왔나요? 답장은 금방 왔다. 응, 내일 사무실로 와. 재밌는 게 많이 나왔어. 서윤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환갑까지 일주일. 서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춘자의 기분을 맞췄다. 어머님, 오늘 드실 차 준비했어요. 오, 그래. 우리 며느리 기특하네. 춘자는 점점 서윤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시누이들도 서윤의 변화를 눈치챘다. 올케가 완전 달라졌네. 엄마가 확실하게 교육하셨나 봐. 서윤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환갑 사흘 전 서윤은 김태호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선배, 이제 준비 끝났어요. 서윤아,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김태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받은 만큼 돌려줄 거예요. 알겠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서윤은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곧 엄마를 당당하게 모실 수 있을 거예요. 환갑 전날 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그간 기록했던 모든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내일이면 끝이야. 서윤은 수첩을 덮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박춘자의 환갑, 그리고 심서윤의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환갑 당일 새벽 5시, 서윤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현관 도어락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비밀번호 변경 메뉴가 떠 있었다. 시작할까? 서윤은 차분하게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현관문, 안방문, 거실 베란다 문, 심지어 신발장 잠금 장치까지 모든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그리고 지문 인식 명단도 수정했다. 강식, 춘자, 시누이들의 지문을 전부 삭제했다. 이제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윤뿐이었다. 완벽해. 서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7시가 되자 춘자가 일어났다. 아이고, 오늘이 내 환갑이네. 춘자는 들뜬 목소리로 거실로 나왔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웃었다. 서윤아, 밥 차렸어? 네, 어머님. 곧 준비됩니다. 서윤은 정갈하게 상을 차려 거실로 날랐다. 춘자는 기분 좋게 아침을 먹었다. 우리 며느리가 진짜 달라졌어. 오늘 잔치 기대된다. 네, 어머님. 평생 잊지 못할 환갑 되실 거예요. 서윤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아침 식사 후 춘자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에서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꺼냈다. 아이고, 이쁘다. 춘자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렸다. 금비녀까지 꽂고 화장도 진하게 했다. 서윤아, 내가 어때? 춘자가 거실로 나오자 서윤이 박수를 쳤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어머님. 그치? 오늘 딸들이 오면 깜짝 놀랄 거야. 춘자는 신이 나서 소파에 앉았다. 서윤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찰칵.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춘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딩동. 엄마, 우리 왔어. 명희와 진이의 목소리였다. 춘자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 딸들. 서윤아, 문 열어줘.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윤아, 못 들어? 문 열어. 춘자가 다시 소리쳤다. 서윤은 천천히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다.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명희와 진이가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언니들. 서윤의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재수씨. 왜 문 안 열어줘? 빨리 열어. 명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서윤은 안경테를 살짝 만지며 차갑게 말했다. 출가 외인은 남의 집 잔치에 오시면 안 되죠. 뭐, 예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언니들. 명희와 진이는 순간 얼어붙었다. 야, 심서윤. 장난해? 오늘 엄마 환갑이잖아. 진이가 소리쳤다. 엄마 환갑이요? 그런데 언니들은 출가 외인이잖아요.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면서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거실에서 춘자가 벌떡 일어났다. 심서윤, 당장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춘자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꽉 잠겨 있었다. 서윤아, 문 열어. 춘자가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도어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명희와 진이가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딩동. 재수씨, 장난 그만하고 문 열어. 엄마, 우리 들어가야 한다고. 서윤은 인터폰 버튼을 다시 눌렀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들려드릴 게 있어요. 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인터폰 스피커로 춘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출가 외인이 어딜 가냐? 네 어머니가 뭐가 중요해? 시집간 년이 친정에 신경 쓰면 안 돼. 니들은 이제 남의 집 사람이야. 명희와 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엄마 목소리. 서윤은 다음 녹음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명희의 목소리였다. 올케는 친정이 없어서 좋겠다. 우리는 친정 엄마 때문에 정신없는데. 진이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맞아. 시집만 신경 쓰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복도가 조용해졌다. 명희와 진이는 서로를 쳐다봤다. 얼굴이 빨개졌다. 야, 심서윤. 그건 그냥 한 말이고. 명희가 소리쳤다. 그냥 한 말이요?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도 그냥 한 말이었을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언니들, 출가 외인은 남의 집 잔치에 올 수 없어요. 예법대로 하세요. 이 미친년이. 진이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엄마, 문 열어줘. 안에서 춘자도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서윤아, 당장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서윤은 안방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 너머로 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춘자는 안방에서 나오려고 문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하지만 도어락은 열리지 않았다. 서윤아, 문 열어. 당장.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예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규칙은 지켜야 한다고요. 이 썩을 년이. 당장 문 열지 못해. 춘자가 문을 발로 찼다. 쿵쾅, 쿵쾅. 하지만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서윤은 문 앞에서 차분하게 서 있었다. 손에는 차 잔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늘은 어머님의 환갑이잖아요.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기는 하냐? 저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춘자는 안방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 목이 쉴 정도로. 서윤아, 제발, 문 열어. 딸들이 기다린다고. 출가 외인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어머님.
춘자의 목소리가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춘자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윤아, 제발, 오늘만은요? 제 친정 어머니 칠순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서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춘자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복도에서는 명희와 진이가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엄마가 안에 갇혔어요. 경비원이 올라왔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엄마가 안에 갇혔어요. 며느리가 문을 안 열어줘요. 명희가 다급하게 말했다. 경비원이 초인종을 눌렀다. 서윤이 인터폰으로 응답했다. 네, 저 경비실인데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집안 행사가 있어서요. 외부인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따님들이 출가 외인이요. 초대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인터폰을 끊었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명희와 진이를 봤다. 죄송합니다만 집주인이 거부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엄마 환갑인데. 진이가 소리쳤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강식이 나타났다. 누나들, 왜 여기서? 강식아, 다행이다. 빨리 문 열어. 명희가 강식에게 달려갔다. 강식은 도열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 비밀번호 오류. 이상한데? 강식이 다시 눌렀다. 삐삐삐, 또 오류였다. 비밀번호가 왜 안 돼? 강식이 당황하며 지문 인식을 시도했다. 등록되지 않은 지문입니다. 뭐야 이게? 강식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아, 나야. 문 열어. 강식이 초인종을 눌렀다. 서윤이 인터폰으로 나왔다. 여보, 서윤아, 무슨 일이야? 왜 비밀번호를 바꿨어? 아,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요. 특별한 날? 그게 무슨... 야, 빨리 문 열어. 여보, 지금은 안 돼요. 뭐? 강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장 문 열지 못해. 엄마 환갑인데 뭐 하는 짓이야. 그러게요. 엄마 환갑인데 왜 딸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강식은 할 말을 잃었다. 서윤아. 여보, 나중에 봬요. 서윤은 인터폰을 끊었다. 복도에는 강식, 명희, 진이, 경비원이 서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명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안에서 춘자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엄마, 괜찮아? 진이가 문에 귀를 대고 소리쳤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다. 뭐야, 시끄러워 죽겠네.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에요? 환갑 잔치인데 문을 안 열어준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봉투가 여러 개 들려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서윤은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에 서 있던 강식, 명희, 진이가 일제히 안을 봤다. 서윤아. 강식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하지만 서윤이 손을 들어 막았다. 여기까지만 오세요. 서윤은 봉투들을 바닥에 던졌다. 서류들이 쏟아졌다. 이게 뭐야? 강식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혼 소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혼 소장? 강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명희도 바닥에 서류를 주었다.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춘자가 서윤의 패물함을 열고 있는 사진. 춘자가 명희와 진이에게 금목걸이를 주는 사진. 춘자가 서윤을 부엌으로 밀어넣는 사진. 이건 명희의 손이 떨렸다. 증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언니들이 저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여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다. 다 증거가 있어요. 강식이 서류를 움켜쥐며 소리쳤다. 서윤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진정하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진정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진정할 차례예요. 서윤은 복도를 향해 크게 말했다. 여러분, 이 집안의 민낯을 보세요. 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에 연결했다. 복도 스피커로 춘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이 썩을 년, 출가 외인 주제에 네 어머니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내 폐물 네가 가질 생각은 마라. 주민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 집 며느리를 저렇게 대했다고? 세상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명희와 진희의 얼굴이 빨개졌다. 야, 심서윤. 당장 꺼. 진희가 소리쳤지만 서윤은 녹음을 계속 재생했다. 이번에는 강식의 목소리였다. 엄마 말 들어. 친정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며느리는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해. 주민들이 강식을 쳐다봤다. 강식은 고개를 숙였다. 서윤아, 제발. 제발이요? 제가 3년 동안 제발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지 아세요? 서윤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다. 이제 당신들이 제발이라고 할 차례예요. 진희가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 부를 거야. 불법 감금이라고. 그러세요. 전화하세요. 서윤은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저는 합법적인 점유권자고요. 뭐? 명의가 놀라서 물었다. 제 명의라고요. 결혼 전부터 제가 돈을 모아서 산 집이에요. 어머님과 여보 이름은 등기부에 없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에요. 강식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서윤아, 우리 정말 끝인 거야? 3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전 그걸 오늘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서윤은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안방 쪽을 향해 크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진짜 당신들끼리 잘 살아봐요. 출가 외인 없이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안방 문이 열렸다. 춘자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화장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윤아. 춘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발, 오늘만은. 안 돼요, 어머님.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이 제 친정 엄마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춘자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늦었어요. 서윤은 현관문을 닫았다. 찰칵.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복도에는 강식, 명희, 진희, 그리고 주민들만 남았다. 춘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안에서 서윤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책,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서윤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직도 강식과 춘자가 서 있었다. 서윤아. 강식이 다가오려 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막았다. 이혼 서류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변호사 통해서요. 서윤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할 건 당신이에요, 여보. 서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춘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서윤아, 나한테도 기회를. 어머님. 서윤은 춘자를 쳐다봤다. 어머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적 있나요? 춘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서윤은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당신들끼리 잘 살아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복도에는 춘자의 울음소리만 남았다.
강식은 벽에 기대서서 허공을 바라봤다. 명희와 진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잃었다. 그리고 주민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저 집 며느리 대단하더라. 그러게. 시원하던데? 춘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화려한 분홍색 한복이 바닥에 끌렸다. 오늘은 춘자의 환갑. 하지만 잔치는 없었다. 딸들도 며느리도 축하도 없었다. 춘자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춘자는 혼자였다. 딸들은 환갑 사건 이후로 연락이 뜸했다. 강식은 고시원으로 쫓겨났고 서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넓은 아파트에 춘자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쓸쓸하네. 춘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그날 오후였다. 경로당에 나간 춘자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다. 부인,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남자였다. 아, 네. 괜찮습니다. 혼자 계시길래 여쭤봤어요. 저는 조영철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상가 건물주예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대형 종합건설 회장 조영철. 춘자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회장님이세요? 그냥 조 회장이라고 불러주세요. 편하게요. 조영철은 환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조영철은 자주 경로당에 나타났다. 춘자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고 차도 사주었다. 부인,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시죠.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긴요. 저도 혼자라 심심한데 같이 걸어요. 조영철은 춘자의 팔을 살짝 잡았다. 춘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싫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조영철은 춘자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부인,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시던데요. 그게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요. 춘자는 한숨을 쉬었다. 조영철은 춘자의 손을 잡았다.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그 외로움 압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이요? 황혼 재혼이요. 춘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재혼이요? 인생 남은 시간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영철은 춘자를 부드럽게 쳐다봤다. 춘자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를 좋아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기분이 좋았다. 조 회장님, 괜찮은 분 같은데. 춘자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조영철은 춘자에게 또 연락했다. 부인, 오늘 시간 되세요? 제 사무실 구경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사무실이요? 네. 제가 하는 사업 보여드리고 싶어요. 춘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다. 조영철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와, 정말 크네요. 그저 그래요. 요즘 재개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요. 조영철은 춘자에게 차를 따라 주었다. 부인, 혹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재산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죠. 은행이요? 그건 손해예요. 조영철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재개발 투자가 대세예요. 은행 이자보다 10배는 더 벌 수 있어요. 10배요? 춘자의 눈이 커졌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거기 투자하시면 몇 년 안에 대박 나요. 정말요? 그럼요. 부인, 혹시 상가나 건물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춘자는 잠시 망설였다. 상가가 하나 있긴 한데. 오, 그럼 완벽하네요.
그 상가를 팔아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세요. 몇 년 후면 2배, 3배로 불어납니다. 조영철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춘자는 귀가 솔깃했다. 2배, 3배라고?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부인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조영철은 춘자의 손을 꽉 잡았다. 춘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좋은 자리 다 나가요. 춘자는 집으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다. 상가를 팔아서 투자하면 정말 대박 나려나?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서윤이한테 복수도 할 수 있겠네. 춘자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서윤이보다 더 잘 살아야지. 며칠 후 명희와 진희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가식적으로 밝았다. 그냥 그래. 니들은? 저희요? 바빠 죽겠어요. 그나저나 엄마 혹시 재혼 생각 있으세요? 재혼? 춘자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경로당에서 소문났어요. 엄마가 어떤 남자랑 자주 다닌다고요. 명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엄마, 그거 진짜예요?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엄마,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춘자는 한숨을 쉬었다. 상속? 니들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상속 타령이야? 엄마, 그래도 우린 엄마 딸이잖아요. 딸, 환갑날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른 게 딸이야? 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됐어. 내가 내 돈 어떻게 쓰든 니들이 상관할 바 아니야. 춘자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명희와 진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문 열어줘요. 춘자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왜 왔어?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재혼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명희가 말했다. 성급하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엄마, 재혼하시면 재산이 다 그 남자한테 가잖아요. 진희가 소리쳤다. 춘자는 비웃었다. 재산? 니들은 내 재산밖에 관심 없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가. 춘자는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당장 나가. 명희와 진희는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언니, 이러다 진짜 재산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다음 날 조영철이 춘자에게 선물을 보냈다. 예쁜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세상에. 춘자는 반지를 꺼내 손에 끼워봤다. 반짝반짝 빛이 났다. 이렇게 비싼 선물을.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조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선물 받았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긴요. 부인께 드리고 싶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예쁘네요. 다행이네요. 부인, 저 진심이에요. 부인이랑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네. 회장님, 부인, 그래서 말인데요. 그 투자권은 생각해 보셨어요? 아, 네. 사실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재산의 절반만 금괴로 바꿔두세요. 금괴요? 네.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안전하게 재산 지키는 방법이에요. 조영철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아는 금은방 사장님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며칠 후
춘자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다. 상가 매각 대금 20억 중 10억을 금괴로 바꿨다. 부인, 현명한 선택이세요. 조영철은 흐뭇하게 웃었다. 춘자는 금괴가 든 가방을 집에 가져왔다. 침대 밑 금고에 넣었다. 이제 이걸로 투자하면 서윤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춘자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춘자는 몰랐다. 서윤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서윤은 이웃 주민 김 여사에게 전화를 받았다. 서윤 씨, 시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남자랑 다니시던데요. 이상한 남자요? 네. 조 회장이라고 하던데 저는 사기꾼 같아 보이더라고요.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윤은 곧바로 정보원을 고용했다. 사흘 후 보고서가 왔다. 조영철 가명, 보이스피싱 조직 두모, 황혼 재혼 사기 전과 다수. 서윤은 보고서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또 당하시네. 서윤은 조영철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날이 왔다. 조영철이 춘자에게 전화했다. 부인, 드디어 투자 계약일이에요. 오늘 금괴 가져오시면 돼요. 네, 알겠어요. 춘자는 금괴가 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는 외곽의 한적한 건물이었다. 춘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회장님? 춘자가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여기 있어요, 부인. 조영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춘자가 다가가자 조영철이 갑자기 일어섰다. 가방 주세요. 네.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계약은 필요 없어요. 조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방 내놔요, 할머마. 뭐라고? 춘자는 뒤로 물러섰다. 조영철이 다가왔다. 빨리 안 내놔. 이 사기꾼. 경찰 부를 거야. 춘자가 소리쳤다. 조영철은 춘자의 가방을 낚아챘다. 이 도둑놈아. 춘자가 가방을 붙잡았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였다. 그때였다. 조영철이 춘자를 밀쳤다. 닥쳐. 춘자는 뒤로 비틀거렸다. 계단이었다. 아. 춘자는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쿵, 쿵, 쿵. 몸이 계단을 내리굴렀다. 2층 바닥에 쓰러진 춘자.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조영철은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춘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도망쳤다. 살려줘. 춘자는 의식이 흐려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나가던 경비원이 춘자를 발견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다. 춘자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실. 의사가 춘자를 진찰했다. 머리 타박상, 다리 골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춘자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몇 시간 후 명희와 진이가 병원에 도착했다. 엄마가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간호사가 안내했다. 명희와 진이는 중환자실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춘자가 보였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다. 엄마. 진이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명희는 다른 생각을 했다. 진이야. 왜? 엄마 금고 열쇠 어디 있을까? 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언니를 쳐다봤다.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금괴 다 털렸잖아. 남은 재산이라도 확인해야지. 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엄마 가방에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춘자의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가방이 있었다. 명희가 가방을 뒤졌다. 없네. 열쇠가 없어. 집에 있나? 가봐야겠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다. 춘자의 집으로 갔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비밀번호 그대로네. 명희가 안으로 들어갔다. 진이도 따라 들어왔다. 빨리 찾아보자. 두 사람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옷장, 신발장, 구석구석 찾았다. 언니 여기. 진이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쇠가 들어 있었다. 이거다. 명희가 열쇠를 받아들었다. 금고는 안방 옷장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명희가 금고를 열었다. 삐삐삐.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봉투들이 가득했다. 세상에. 명희가 봉투를 꺼냈다. 현금이었다. 얼마나 되는 거야? 진이도 봉투를 꺼냈다. 한 2억은 되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다. 언니 이거 반씩 나누자. 명희가 봉투를 세기 시작했다. 잠깐 언니. 왜 반반? 난 막내잖아. 더 받아야지. 뭐? 내가 엄마 뭘 해드렸다고? 언니도 마찬가지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야, 이명희. 내가 먼저 봤어. 진이가 봉투를 낚아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명희가 진이의 머리채를 잡았다. 아야, 나. 진이도 명희의 머리채를 잡았다. 두 사람은 바닥을 굴렀다. 이년아, 언니가 더 년이야. 현금 봉투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서윤이 들어섰다. 서윤은 침대 밑에서 굴러다니는 두 시누이를 내려다봤다. 이게 자식이 할 짓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명희와 진이는 얼어붙었다.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이 풀렸다. 재수 씨, 일어나세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지금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언니들은 금고나 털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명희가 변명하려 했다. 찰싹? 서윤의 손이 명희의 뺨을 때렸다. 아, 명희는 뺨을 감싸쥐었다. 진이도 맞을까봐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서윤은 진이에게도 다가갔다. 찰싹?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었다. 어머님이 죽을 뻔하셨는데 언니들은 돈이나 세고 있었어요? 명희와 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당장 나가세요. 두 번 다시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재수 씨, 우린 그냥 나가라고요. 서윤이 소리쳤다. 명희와 진이는 황급히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현금을 주었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다시 금고에 넣었다. 어머님. 서윤은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서윤은 김태호 변호사를 만났다. 선배, 조영철 잡아야 해요. 알아. 이미 경찰한테 연락했어. 숲에 들어갔어. 그걸로는 부족해요. 제가 직접 찾을 거예요.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서윤아,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요. 정보원도 이미 고용했어요. 서윤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조영철의 사진과 동선이 표시되어 있었다. 선배, 이 사람 인천항으로 가고 있어요. 인천항? 중국으로 밀항하려는 것 같아요. 김태호는 서류를 챙겼다. 그럼 지금 가자. 경찰도 불러야 해.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1시간.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다. 경찰차도 이미 와 있었다. 저기요. 서윤이 한 남자를 가리켰다. 검은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조영철이었다. 저 사람이에요. 경찰이 뛰어갔다.
거기서 조영철은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잡아. 경찰이 추격했다. 서윤도 뒤따라 뛰었다. 조영철은 컨테이너 사이를 빠져나가며 도망쳤다. 하지만 출구는 이미 막혀 있었다. 끝이야, 조영철. 경찰이 소리쳤다. 조영철은 가방을 내려놨다. 알았어, 알았다고. 경찰이 조영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서윤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열어보니 금괴가 가득했다. 어머님 거예요. 서윤은 금괴를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다. 전부 다 있었다. 다행이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 조영철을 연행했다. 상가 매각 대금도 전액 회수했습니다. 김태호가 서윤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선배. 서윤은 금괴를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다. 춘자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다. 서윤은 중환자실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춘자가 보였다.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어머님. 서윤은 안으로 들어갔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세요? 네, 며느리예요.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서윤은 춘자의 침대 옆에 앉았다. 춘자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다. 이렇게 작은 손으로 나를 그렇게 괴롭혔구나.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병원에 상주했다. 아침 6시에 병원에 와서 춘자를 간병했다. 세수를 시켜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먹였다. 돌아가세요. 제가 할게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서윤은 춘자의 몸을 닦아주었다. 등, 팔, 다리.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닦았다. 춘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윤은 매일 병원에 왔다. 춘자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아요. 창문 좀 열까요? 서윤은 혼자 말하며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불어들어왔다. 그날 오후였다. 춘자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서윤은 재빨리 춘자를 봤다. 어머님? 춘자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이 떠졌다. 어머님. 서윤이 간호사를 불렀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의사가 달려왔다. 춘자를 진찰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윤이 보였다. 유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네, 어머님. 저예요. 서윤은 춘자의 손을 잡았다.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 괜찮아요, 어머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 춘자는 울기 시작했다. 서윤은 조용히 춘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괜찮아요. 며칠 후 춘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서윤은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왔다. 죽을 끓여와서 먹였고 과일도 깎아주었다. 서윤아. 네, 어머님. 명희랑 진이는 왔니?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춘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명희와 진이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엄마.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했어요. 춘자는 딸들을 봤다. 하지만 반갑지 않았다. 이제 와서 엄마, 우리가 병원비 다 낼게요. 걱정 마세요. 명희가 말했다. 진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가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춘자는 두 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겠지. 너희들. 춘자가 입을 열었다. 집에 갔었지? 명희와 진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엄마 상태 확인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춘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금고 열쇠 찾았지? 돈 세었지? 엄마. 서윤이가 다 말해줬어. 너희들이 바닥에서 머리채 잡고 싸웠다며? 명희와 진희는 할 말을 잃었다. 춘자는 침대 옆 물컵을 집었다. 그리고 두 딸에게 물을 뿌렸다. 철서? 아. 명희와 진희는 물벼락을 맞았다. 당장 꺼져라. 춘자가 소리쳤다. 엄마, 내 자식은 서윤이 하나야. 너희들은 자식도 아니야. 춘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명희와 진희는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병실에는 춘자와 서윤만 남았다. 춘자는 한참을 울었다. 서윤아, 네 어머님. 나 정말 바보였어. 춘자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네를 어떻게 대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춘자는 계속 울었다. 서윤은 춘자의 등을 토닥였다. 이틀 후 춘자는 김태호 변호사를 불렀다. 변호사님, 유언장 쓰고 싶어요. 유언장이요? 네. 전 재산을 서윤이한테 상속하고 싶어요. 김태호는 서윤을 쳐다봤다. 서윤은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 내 재산인데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맘이지. 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명희랑 진희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할 거예요. 유류분도 없애주세요. 어머님, 그래도 딸들인데. 딸? 내가 죽어가는데 금고나 털던 년들이 무슨 딸이야? 춘자는 이를 악물었다.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날 유언장이 완성됐다. 춘자는 유언장에 서명했다. 이제 됐어. 춘자는 서윤을 봤다. 서윤아, 이거 받아줘. 어머님, 전 이럴 수 없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춘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서윤이 춘자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춘자는 고개를 숙였다. 제발, 용서해줘. 어머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네 엄마 칠순도 못 가게 하고 네 패물도 훔쳐서 딸들한테 주고 니를 하인처럼 대했어. 춘자는 목이 메었다. 나 같은 년 용서 못해도 괜찮아. 근데 제발 이 집안을 바로잡아다오. 어머님, 내가 망친 이 집안을 네가 바로잡아줘. 부탁이야. 춘자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했다. 제발.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서윤은 춘자를 일으켰다. 제가 할게요. 춘자는 서윤을 꽉 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일주일 후 춘자는 퇴원했다. 서윤이 춘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님. 서윤아, 이것 좀 받아. 춘자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도장과 서류들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내 인감도장이야. 그리고 등기 권리증, 통장, 다 여기 있어. 춘자는 서윤의 손에 쥐어줬다. 어머님, 이건 네가 관리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춘자는 눈을 감았다. 네만 믿는다. 서윤은 도장과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 내 손에. 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어머님 잘 쉬세요. 서유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도장과 서류를 펼쳤다. 상가 건물 등기증, 아파트 등기증, 통장 3개. 전부 춘자 명의였다. 이제 시작이네. 서유는 도장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김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명예 이전 준비해 주세요. 알겠어. 언제 할 거야? 내일 당장이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이 집안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제 진짜 내 차례야. 서윤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미소였다. 안방에서는 춘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권력이 완전히 넘어간 걸. 서윤은 도장을 탁자 위에 내려놨다. 또 작은 소리였지만 묵직했다. 이 집안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소리였다. 일주일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윤은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깔끔한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었다. 거실로 나왔다. 상석에 앉았다. 예전에 춘자가 앉던 자리였다.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서윤이 안방을 향해 말했다. 춘자가 방에서 나왔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은 아니었다. 수수한 면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래, 서윤아. 춘자는 서윤의 눈치를 보며 식탁에 앉았다. 상석이 아니라 아래쪽 자리였다. 서윤은 죽을 떠서 춘자 앞에 놓았다. 드세요. 고맙다. 춘자는 조용히 죽을 먹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떠들지 않았다. 명령하지도 않았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셔야죠? 응, 재활치료 받아야 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미안하다. 춘자는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난 후 서윤은 춘자를 병원에 데려다 줬다. 다녀오세요, 어머님. 그래. 춘자는 비틀거리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서윤은 차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강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왜? 강식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오늘 몇 시에 퇴근해요? 6시쯤? 집에 바로 오세요.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오면 알아요.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저녁 6시. 강식이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응. 강식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으려 했다. 서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뭐? 아직 앉으라고 안 했어요. 강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윤을 봤다. 서윤아, 장난해? 장난이 아니에요. 서윤은 강식 앞으로 걸어갔다. 손에는 앞치마가 들려 있었다. 이거 두르세요. 앞치마? 네. 오늘부터 당신이 집안일 할 거예요. 뭐라고? 강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왜 집안일을? 왜요? 전 3년 동안 했는데요.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 어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잖아. 근데 이젠 제가 시키니까 하세요. 서윤은 앞치마를 강식의 손에 쥐어줬다. 바닥부터 닦으세요. 거실, 안방, 부엌. 전부요. 서윤아, 나 회사에서 일하고 왔어. 피곤하다고. 전 3년 동안 피곤해도 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서윤은 걸레와 양동이를 내밀었다. 강식은 서윤을 노려봤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안 할 거예요? 서윤아. 그럼 나가세요. 이 집은 제 명이니까요. 강식은 할 말을 잃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받아들었다.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서유는 상석에 앉았다. 차를 마시며 강식을 내려다봤다. 시작하세요. 강식은 앞치마를 두르고 무릎을 꿇었다. 걸레를 적셔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저기, 모서리도 깨끗하게 닦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차갑했다. 강식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심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 강식은 이를 악물고 바닥을 닦았다. 1시간이 지났다. 다 했어. 강식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서윤은 바닥을 살폈다. 부엌 구석이 더러워요. 다시 하세요. 서윤아, 다시 하라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식은 한숨을 쉬며 다시 부엌으로 갔다. 그날 밤 강식은 10시가 되어서야 집안일을 끝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제 쉬어도 돼? 씻고 주무세요. 서윤은 책을 덮으며 말했다. 강식은 비틀거리며 욕실로 갔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온몸이 쑤셨다.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야? 강식이 물었다. 당연하죠. 어머니 모시는 법부터 다시 배우셔야죠. 뭐? 3년 동안 당신은 어머니가 저를 학대하는 걸 방관했어요. 이제 당신이 제대로 된 효도를 배울 차례예요. 서윤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강식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딩동. 서윤은 인터폰을 확인했다. 명희와 진이었다. 두 사람은 초라한 차림이었다. 명품 가방도 없었다. 서윤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무슨 일이세요? 재수 씨, 우리 좀 들여보내줘.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엄마 좀 만나고 싶어서. 출가 외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재수 씨, 제발. 우리 엄마 딸이잖아. 진이가 울먹였다. 서윤은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문턱에 서서 명희와 진이를 내려다봤다. 무슨 일이세요? 재수 씨,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돈이요? 응. 우리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만. 안 돼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재수 씨, 언니들 저한테 친정 없어서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진짜 친정 없이 사세요. 서윤은 주머니에서 소금을 꺼냈다. 명희와 진이를 향해 뿌렸다. 악기는 물러가세요. 소금이 두 사람의 얼굴에 날아갔다. 아, 명희와 진이는 뒤로 물러섰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언니들. 서윤은 문을 닫았다. 복도에는 명희와 진이의 울음소리만 남았다. 재수 씨, 제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춘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누가 왔어? 명희 씨랑 진이 씨요. 서윤은 태연하게 말했다. 춘자는 현관문 쪽을 봤다. 문 너머로 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좀 만나게 해줘. 춘자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만나시겠어요? 서윤이 물었다. 춘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만날래. 하지만 딸들인데. 딸, 내가 죽어가는데 금고나 털던 년들이 무슨 딸이야. 춘자의 목소리는 쓰라렸다. 내보내. 서윤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언니들, 어머님께서 안 만나신대요. 뭐라고?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출가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면서요? 예법대로 하세요. 서윤의 말이 끝나자 안방에서 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맞다. 니들은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춘자는 휠체어를 돌려 거실로 나왔다. 인터폰 앞에 섰다. 명희야, 진이야. 니들은 이제 남이야. 다시는 오지 마라. 엄마, 내 딸은 서윤이 하나뿐이야. 춘자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복도에서 명희와 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제발. 하지만 인터폰은 꺼졌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이제 어떡하지? 명희가 중얼거렸다. 언니, 우리 진짜 끝난 거 아니야? 모르겠어. 아무것도. 두 사람은 로비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서유는 상가 건물을 방문했다. 춘자의 상가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위치는 최고였다. 리모델링하면 괜찮겠네. 서유는 건물을 둘러보며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 후 공사가 시작됐다. 건물 외관을 새로 칠하고 내부도 전면 수리했다. 한 달이 지나자 건물은 완전히 달라졌다.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 1층에는 서윤의 갤러리가 들어섰다. 심서윤 아트 갤러리. 간판이 걸렸다. 서윤은 갤러리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사장님, 오픈 날짜 확정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다. 다음 주 토요일로 하죠. 알겠습니다. 서윤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강식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강식이 고개를 돌렸다. 네. 서윤은 소파에 앉았다.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강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한 달 동안 집안일을 하느라 살이 빠졌다. 여보, 왜? 용돈 좀 주면 안 돼? 강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용돈이요? 왜요?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 먹을 돈이 필요해서. 안 돼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김밥 싸드릴게요. 그거 드세요. 서윤아, 나도 사람이야. 회사에서 체면이. 체면이요? 3년 동안 제 체면은 생각 안 하셨잖아요. 서윤은 강식을 차갑게 쳐다봤다. 당신은 제 허락 없이 10,000원 한 장도 못 써요. 강식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알았어. 그날 저녁 식탁에는 춘자, 서윤, 강식이 앉았다. 서윤은 상석에 앉았다. 춘자는 옆자리에, 강식은 아래쪽에 앉았다. 드세요. 서윤이 말했다. 춘자와 강식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예전처럼 떠들지 않았다. 명령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다. 어머님, 내일 갤러리 오픈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서윤아. 고마워요. 같이 가실래요? 나는. 괜찮아. 네 혼자 가. 춘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럼 사진 찍어 올게요. 그래. 식사가 끝나고 춘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강식은 설거지를 했다. 서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이제 정말로 내 것이 됐네.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며칠 후 명희와 진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재수 씨, 진짜 마지막이야. 돈 좀 빌려줘. 서윤은 문자를 보고 답장을 보냈다. 안 돼요. 출가 외인에게 줄 돈은 없어요. 명희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다. 서윤은 받지 않았다. 다음 날도 전화가 왔다. 역시 받지 않았다. 일주일 후 명희와 진희는 포기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언니 때문에 엄마가 화났어. 뭐, 내가 먼저 금고 열었잖아. 결국 두 사람은 절연했다. 명희는 남편과도 이혼했다.
진이는 빚더미에 앉았다. 둘 다 춘자를 원망했다. 하지만 춘자는 더 이상 딸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 키웠어. 그게 춘자의 결론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서유는 거실 상석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춘자가 부엌에서 과일을 들고 나왔다. 서윤아, 과일 깎았어. 고마워요, 어머님. 춘자는 서윤 앞에 과일 접시를 놓았다. 그리고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서윤의 눈치를 봤다. 맛있게 드세요. 네. 서윤은 과일을 하나 집어 먹었다. 어머님도 드세요. 그래. 춘자도 과일을 집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과일을 먹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서윤아. 네. 내가 정말 미안해.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내가 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다. 춘자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진심으로. 천만에요, 어머님. 서윤은 춘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다. 거실은 조용했다.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강식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만 조용히 들렸다. 서윤은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다. 이제 서윤은 이 집안의 주인이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인. 춘자는 서윤의 눈치를 보며 과일을 하나 더 깎았다. 더 드실래요? 네, 주세요. 서윤은 과일을 받아들었다. TV 화면에 빛이 반사되어 서윤의 얼굴을 비췄다. 차갑고 아름다운 얼굴. 승리자의 얼굴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집안은 고요했다. 새로운 질서가 완성된 집. 더 이상 춘자의 집이 아니라 서윤의 집이었다. 두 달이 지났다. 서윤은 핸드폰을 들고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서윤아. 잘 지내니?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가웠다. 네, 엄마. 근데 말이에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 서울로 오세요. 서울? 갑자기 왜? 제가 아파트 하나 마련했어요. 엄마 아빠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서윤아. 진심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엄마. 진심이에요. 이제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괜찮으시겠어? 어머님도 찬성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알겠다, 딸아. 아빠랑 준비할게. 전화를 끊은 서윤은 거실을 둘러봤다. 춘자가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 우리 부모님 이번 주말에 오신대요. 그래. 잘 됐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제대로 사과해야지. 괜찮으세요, 어머님.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네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춘자는 한숨을 쉬었다. 주말이 되었다. 서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했다. 방 하나를 완전히 새로 꾸몄다. 깨끗한 침대, 새 이불, 옷장도 채워 넣었다. 부모님 오시면 여기서 주무시게 해야지. 서윤은 만족스럽게 방을 둘러봤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서윤은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친정 부모님이 서 계셨다. 엄마, 아빠, 서윤아. 어머니는 서윤을 끌어안았다. 우리 딸, 얼마만이니? 엄마.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도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 지냈니? 네, 아빠. 그때였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휠체어가 움직이는 소리. 춘자였다.
춘자는 현관까지 나왔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버선발로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사돈어른.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의 어머니는 춘자를 봤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쇠약하고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였다. 서윤이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사돈어른 칠순도 못 가게 했고 춘자의 목소리가 끊겼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춘자는 무릎을 꿇으려 했다. 서윤의 어머니가 춘자를 붙잡았다.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사돈어른.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잘 지내봅시다. 서윤의 어머니는 춘자의 손을 잡았다. 춘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집 안으로 들어온 친정 부모님. 거실에 앉아 춘자가 차를 직접 따라드렸다. 편히 앉으세요, 사돈어른. 고맙습니다. 서윤의 아버지가 차를 받아들었다. 사돈, 서윤이가 많이 달라졌던데요? 네. 이제 이 집은 서윤이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춘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효도하니 다행 아닙니까? 그러게요. 제가 복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일주일 후 서윤은 친정 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다시 준비했다.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해드릴게요. 서윤아, 괜찮아. 그냥 조촐하게. 안 돼요. 엄마 칠순인데 성대하게 해야죠. 서윤은 갤러리 2층을 대관했다. 친정 친척들, 어머니의 친구분들을 전부 초대했다. 잔치 당일,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꽃장식, 맛있는 음식, 케이크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서윤의 어머니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주빈석에 앉았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엄마, 축하해요.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딸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예전에 엄마 혼자 국밥 먹었잖아.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엄마, 근데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해주니 정말 행복하다. 서윤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 잔치가 한창일 때였다. 춘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다. 손에는 음식이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여기 음식 나왔습니다. 춘자는 테이블을 돌며 음식을 서빙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기 물 좀 더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춘자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친정 친척들이 수군거렸다. 저분이 서윤이 시어머니? 그러게, 완전히 달라졌네. 서윤의 어머니는 춘자를 봤다. 춘자가 다가와 물을 따라 드렸다. 사돈어른, 편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윤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화해한 거구나. 주방에서는 강식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사위, 수고하네. 서윤의 아버지가 주방을 지나가며 말했다. 아, 네. 장인어른. 강식은 고개를 숙였다. 서윤이한테 잘해줘야 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강식은 설거지를 계속했다. 손이 부르터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내 신세구나. 잔치가 한창일 때였다. 갤러리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저희도 들어가야 하는데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명희와 진이었다.
두 사람은 초라한 옷차림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도 지워져 있었다. 죄송하지만 초대받지 않으신 분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이 막아섰다. 우리 엄마가 안에 있다고요. 비켜요. 명희가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으시면. 명단? 우리가 며느리 친정 잔치에 왜 명단이 필요해? 진이도 거들었다. 소란 소리를 듣고 서윤이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재수 씨. 명희와 진이는 서윤을 봤다. 예전과 달리 서윤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액세서리, 완벽한 화장. 두 사람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언니들, 왜 왔어요? 우리도 잔치에 참석하려고.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초대 안 했는데요? 재수 씨, 제발. 우리 좀 들여보내줘. 배고파.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은 두 사람을 차갑게 쳐다봤다. 안 돼요. 재수 씨. 보안 요원님, 이분들 내보내주세요. 서윤은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보안 요원이 명희와 진이의 팔을 잡았다. 나가주세요. 나라고. 명희가 발버둥 쳤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두 사람을 끌어냈다. 복도로 나온 명희와 진이. 재수 씨, 심서윤. 하지만 갤러리 문은 닫혔다.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우리, 이제 정말 끝이야. 명희가 울먹였다. 다 언니 때문이야. 뭐, 내가 먼저 금고 털자고 했잖아. 두 사람은 복도에서 다투기 시작했다. 안에서는 잔치가 계속됐다. 웃음소리, 음악, 축하 인사. 모든 게 화목했다. 서윤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럼 너무 행복해.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 서윤은 춘자에게 말했다. 어머님, 산책 가실래요? 산책? 네. 날씨도 좋고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걸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예쁘다. 춘자가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서윤은 춘자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서윤아. 네. 나. 진짜 미안했다.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은 걸음을 멈췄다. 어머님, 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친정 엄마 칠순도 못 가게 하고 폐물도 훔치고 하인처럼 부렸어. 춘자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정말. 서윤은 춘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춘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전 이미 용서했어요. 서윤은 춘자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죠. 혼자 계시고. 그래도 그게 변명이 되냐. 됐어요. 이제 우리 앞만 보고 가요. 춘자는 서윤의 손을 꽉 쥐었다. 고맙다, 서윤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꽃잎이 날렸다. 어머님, 이제 들어가요. 그래. 서윤은 다시 휠체어를 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갔다.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진짜 가족이었다. 한 달 후, 서윤의 집 거실. 큰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 서윤, 춘자, 그리고 친정 부모님. 오늘 저녁 정말 맛있네요. 서윤의 아버지가 말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춘자가 웃으며 말했다. 사돈께서 요리를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서윤이가 다 도와줬어요. 네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엄마, 반찬 더 드릴까요? 서윤이 어머니께 물었다. 아니야, 배불러. 사돈어른, 국 더 드시겠어요? 춘자가 서윤의 아버지께 물었다. 네, 조금만요. 화목한 식탁이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강식은 부엌에서 설거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전에 무능한 남편에서 이제는 그저 집안일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강식아, 수고했어. 서윤의 아버지가 말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강식은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나고 서윤은 테라스로 나갔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다. 서윤은 난간에 기대섰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다.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야.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더 이상 시댁의 노예가 아니었다. 서윤은 이 집안의 기둥이었다. 모두가 서윤을 의지했다. 모두가 서윤을 존경했다. 서윤아.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뭐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서윤 옆에 섰다.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두 사람은 서울 전경을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인생의 문은 오직 내가 연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더 이상 누구도 서윤의 인생을 지배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누구도 서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서윤은 자유였다. 진정한 자유. 테라스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밤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인생에는 아침이 왔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서윤은 미소 지었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미소. 승리자의 미소였다. 바람이 불었다. 서윤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그녀는 당당하게 앞을 응시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이제 시작이야. 서윤의 독백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테라스 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춘자, 친정 부모님, 그리고 강씨까지. 모두가 서윤의 집에서 서윤의 규칙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돌아섰다.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상석에 앉았다. 차 한잔 할까요? 서윤이 말했다. 그래, 좋지. 춘자가 일어나 차를 준비했다. 친정 어머니도 함께 도왔다. 두 어머니가 서윤을 위해 차를 준비하는 모습,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었다. 서윤의 현실. 서윤은 차를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맛있네요. 다행이다. 춘자가 웃었다. 거실에는 평화가 흘렀다. 진정한 평화. 서윤이 만든 평화였다. 밤이 깊어갔다. 하나둘 불이 꺼졌다. 서윤은 마지막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자유예요. 서윤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침실로 향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서윤은 두렵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서윤의 손안에 있었으니까. 문을 닫았다. 불을 껐다. 집은 고요해졌다. 서윤의 집, 서윤의 왕국, 서윤의 인생. 그렇게 밤은 깊어갔다. 그리고 서윤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